63세 주부의 묻지마 관광. 새벽 4시 또 잠이 깼습니다. 하루 종일 똑같은 일상. 약 먹이고 밥 차려주고 목욕시켜드리고 32년을 이렇게 살아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 옆에서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하면서 정말 32년을 이렇게 살았구나라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침 7시가 되자 침실에서 남편이 불렀어요. 여보, 물 좀. 깊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죠. 네, 지금 갖다 드릴게요. 물컵을 들고 침실로 향하다가 거울을 봤어요.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었습니다. 63세라니. 오후 2시 카페에서 친구 미경이를 만났어요. 영수가 얼굴이 왜 그래? 완전 죽어가는 것 같은데? 그냥 좀 지쳐서 그래. 지친 정도가 아니네. 언제 마지막으로 여행 가봤어? 여행? 그게 뭔지도 까먹었어. 미경이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있잖아. 묻지마 관광이라고 들어봤어? 뭐? 묻지마 관광? 이름도 묻지 않고 직업도 묻지 않고 그냥 하룻밤 여행 가는 거야. 우리 나이 때는 이런 일탈도 필요한 거 아니야? 당황해서 말했죠. 야, 미쳤어? 그게 무슨 소리야? 생각해봐. 평생 가족만 챙기고 살았잖아. 한 번쯤은 자기만을 위한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저녁 8시 집에서 남편에게 저녁 식사를 차려주며 대화를 나눴어요. 오늘 어디 갔다 왔어? 미경이랑 차 마시고 왔어요. 그래. 고맙다. 남편이 약을 먹는 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미경이 말이 맞나. 나도 한 번쯤은 밤 11시 침실에서 남편 옆에 누워 있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뒤척이며 생각했어요. 묻지마 관광. 정말 미친 짓이지. 핸드폰을 꺼내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어요.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궁금하긴 하네. 3주가 지나고 미경이와 다시 만났어요. 어때? 생각해 봤어? 망설이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며칠 전부터 계속 생각하고 있어. 진짜? 그럼 같이 가자. 하지만 남편은 어떻게 해? 간병인 아줌마한테 하룻밤만 부탁하면 되잖아. 당신이 아프면 어쩔 거야? 긴 침묵 후에 말했어요. 알겠어. 해보자. 출발 전날 밤 침실에서 작은 가방을 싸면서 혼잣말을 했어요. 이게 정말 옳은 일인가? 잠든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하지만 한 번만. 출발 당일 아침 간병인 아줌마가 물었어요. 어디 가세요?
친구 병문안 다녀올게요. 내일 아침에 올게요. 네, 걱정 마세요. 문을 나서며 뒤돌아보면서 마지막으로 망설였어요. 정말 괜찮을까? 버스 정류장에서 미경이가 말했어요. 와, 진짜 왔네. 아직도 떨려. 이거 정말 괜찮은 거야? 괜찮을 거야. 그냥 여행이잖아. 버스가 도착하자 가이드가 소리쳤어요. 묻지마, 관광 참여하신 분들 탑승해 주세요. 버스 안에는 20여 명의 중년 남녀들이 타고 있었어요. 가이드가 말했습니다. 규칙은 간단해요. 서로 이름, 직업, 가족사 묻지 않기. 오늘 하룻밤만 즐기기. 제 옆자리에 한 남자가 앉았어요. 안녕하세요. 어색하게 대답했죠. 네, 안녕하세요. 첫 참가세요. 네, 친구가 권해서. 그 남자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저도 처음이에요. 긴장되네요. 아름다운 산속 펜션에 도착했어요. 가이드가 말했습니다. 자, 도착했습니다. 저녁 시간까지 자유시간이고 저녁은 함께 바비큐 파티예요. 사람들이 각자 짝을 지어 움직이는데 옆자리 남자가 물었어요. 같이 산책할까요?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좋아요. 산책길에서 그가 물었어요. 왜 이런 여행에 참여하게 되셨어요? 그냥 답답해서요. 당신은요? 저는 외로워서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외로우셨다고요? 이혼한 지 3년 됐거든요. 혼자 살다 보니 가끔 이런 게 그리워지더라고요. 놀라며 말했어요. 아, 그러셨구나. 부인은 결혼 오래되셨죠? 잠시 멈춰서며 대답했어요. 32년 됐어요. 32년. 대단하시네요. 저녁 바비큐 파티에서 사람들이 둘러앉아 고기를 구워 먹고 있었어요. 소주 한 잔 하실래요? 평소엔 안 마시는데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잔을 받으며 손끝이 스쳤을 때 가슴이 뛰었어요. 어머, 왜 이래? 뭔가 오랜만에 편안한 기분이에요. 저도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밤 9시 펜션 로비에서 다른 사람들은 각자 방으로 들어가고 우리만 남았어요. 더 얘기하고 싶은데 어떠세요? 술기운에 말했어요. 저도 좋아요. 제 방에 와인이 있는데 같이 마실래요? 긴 침묵 후에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조명이 은은한 그의 방에서 와인잔을 기울이며 대화했어요. 사실 결혼 생활이 행복하셨어요. 와인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행복.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없다고요? 그냥 의무였어요. 아내의 의무, 엄마의 의무. 8년 전부터는 간병인의 의무까지. 그가 다가서며 말했어요. 힘드셨겠어요. 눈물이 맺히며 대답했죠. 힘들다는 것도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그가 제 손을 잡았어요. 오늘 밤만이라도 그냥 영숙 씨로만 있어 보세요. 눈을 감으며 물었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다음 날 아침 먼저 깨어나 창밖을 바라봤어요.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옆에서 잠든 그를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32년 만에 다른 남자와 그가 깨어나며 말했어요. 일찍 일어나셨네요. 어색하게 대답했죠. 네, 잠이 안 와서요. 후회돼요. 긴 침묵 후에 말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미경이가 제 옆에 앉았어요. 어땠어? 괜찮았어? 창밖을 보며 대답했어요. 모르겠어. 꿈 같아. 그 남자 어땠어? 괜찮던데? 그냥 좋은 사람 같았어. 앞자리에서 그가 뒤돌아보며 말했어요. 연락처 주실 수 있을까요?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네. 집에 도착하니 간병인 아줌마가 말했어요. 어서 오세요. 별일 없었어요. 남편은 어떠셨어요? 계속 부인 찾으셨어요. 언제 오나 하시면서 죄책감에 가슴이 아파왔어요. 그러셨구나. 고생하셨어요. 남편과 다시 만났을 때 그가 말했어요. 어서 와. 어디 갔다 왔어? 거짓말이 어려웠지만 대답했어요. 친구, 병문안 다녀왔어요. 그래, 고생했어. 남편을 바라보며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속으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일주일 후 핸드폰이 울렸어요. 문자였어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그날 이후로 계속 생각나네요. 문자를 보며 가슴이 뛰었어요.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도 잘 지내요. 시간 되실 때 차나 한 잔 할 수 있을까요? 긴 고민 후에 답장했어요. 글쎄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전화라도 목소리가 듣고 싶어요. 2주 후 첫 번째 만남을 가졌어요. 카페에서 만난 우리. 보고 싶었어요. 저도. 그런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안 돼요? 우리 나쁜 일 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저는 결혼한 사람이에요.
알아요. 하지만 마음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가 제 손을 잡으려 하자 손을 빼며 말했어요. 이러시면 안 돼요. 미안해요. 하지만 정말 보고 싶었어요. 한 달 후 이번에는 호텔 커피숍에서 만났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똑같이 지내요. 행복해요? 답을 할 수 없었어요. 저는 영숙 씨를 만나고 나서 처음으로 행복하다는 걸 느꼈어요. 태원 씨, 좀 더 자주 만날 수는 없을까요? 마음이 흔들리며 물었어요. 어떻게 자주 만나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 한 달에 두 번이라도. 3개월이 지나며 만남이 잦아졌어요. 어느 날 그가 말했어요. 영숙 씨 사랑해요. 당황하며 말했어요. 갑자기 왜 그런 말을? 진심이에요. 정말 사랑해요. 저희 이러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서로 좋아하는데. 저는 이미 가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가정에서 행복하세요? 진짜로?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모텔에서 만나게 된 어느 날 말했어요. 이렇게까지 하면서 만나는 게 맞나요? 영숙 씨가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태원 씨, 우리 너무 깊이 들어온 것 같아요. 이미 늦었어요. 저는 이미 당신 없으면 안 돼요. 제 표정이 어두워지며 말했어요. 무서워져요. 이 모든 게 어느 날부터 핸드폰이 하루 종일 울리기 시작했어요. 연속으로 오는 문자들이었어요. 뭐 하세요? 답장 안 하시니까 걱정돼요. 지금 집에 계세요? 보고 싶어서 미칠 것 같아요. 피곤하게 전화를 받았어요. 하루에 이렇게 많은 연락을 하시면 미안해요. 하지만 답장이 없으니까 불안해서요. 저도 제 생활이 있어요. 알아요. 하지만 하루 종일 당신 생각만 해요. 더 심각한 일이 시작됐어요. 문자가 왔어요. 지금 마트 앞에 있어요. 혹시 나오실 수 있어요? 놀라며 물었어요. 왜 거기에 계세요? 그냥 당신이 다닐 것 같아서요. 전화를 걸어 말했어요. 태원 씨, 이건 아니에요. 이러시면 안 돼요. 한 번만 봐요. 5분만. 안 돼요. 집에 가세요. 더 심해진 집착이 시작됐어요. 문자가 왔어요. 어제 병원에서 나오는 거 봤어요. 남편분 상태가 안 좋으신가요? 소스라치게 놀라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 저를 미행하는 거예요? 미행이 아니라 그냥 우연히. 우연히가 어디 있어요. 그만해요. 영숙 씨, 저는 정말 그만하라고 했잖아요.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었어요. 카페에서 마지막 만남을 가졌어요. 태원 씨, 우리 이제 그만해요. 갑자기 왜 그래요? 이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가벼운 만남이라고 생각했는데, 가벼운 만남이라고요? 저에게는 그랬어요. 흥분하며 말했어요. 그럼 저는 뭐예요? 그냥 심심풀이였어요. 그런 뜻이 아니라 3개월 동안 만나면서 가벼운 만남이라고 생각했다고요? 미안해요. 하지만 이제 정말 끝내야 해요. 밤 10시 집에서 마지막 문자를 보냈어요. 이제 정말 연락하지 마세요. 그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요. 안 돼요. 끝이에요. 그때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어요. 간병인 아줌마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어르신이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숨쉬기를 힘들어 하세요. 놀라며 물었어요. 뭐라고요? 지금 어떤 상태인데요? 119 불렀어요. 지금 응급실 가고 있어요. 어느 병원이요? 대학병원이요. 급히 옷을 갈아입으며 혼잣말을 했어요. 어떻게? 택시를 잡아야 하는데. 밖으로 나가려는데 태원 씨의 차가 서 있었어요. 영숙 씨, 무슨 일이에요? 남편이 병원에 태워드릴게요. 괜찮아요. 택시 탈게요. 이 시간에 택시가 어디 있어요? 빨리 타요. 어쩔 수 없이 차에 탔어요. 응급실 앞에서 간병인 아줌마가 말했어요. 어서 오세요. 지금 응급실에서 응급처치 받고 계세요. 상태가 어때요? 의사가 말했어요. 일단 안정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며칠 더 지켜봐야겠어요. 그때 딸과 아들이 도착했어요. 엄마, 아빠 어떻게 된 거예요? 갑자기 쓰러지셨다면서요? 그들이 태원 씨를 발견했어요. 엄마, 이분은 누구세요?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이분은 그냥 아들이 물었어요. 어머니를 데려다 주신 분인가요? 태원 씨가 말했어요. 네, 우연히. 딸이 의심스럽게 물었어요. 우연히요? 이 늦은 시간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이분이 누군지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땀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그냥 아는 분이야. 아는 분이 이 시간에 엄마 집 앞에 계셨다고요? 병원 복도에서 가족들만 남겨두고 추궁이 시작됐어요. 엄마, 정직하게 말씀하세요. 그 남자가 누구예요? 아빠가 위급한 상황에서 왜 그 사람이 엄마를 데려다 줬어요? 그냥 친구야. 친구요? 남자친구요? 엄마, 설마.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미안해. 정말요? 정말 그런 관계예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한 번이 아니잖아요. 오늘 밤에도 연락하고 있었잖아요. 모든 진실을 털어놨어요. 묻지마 관광. 거기서 만났어. 묻지마 관광이 뭐예요? 모르는 남녀가 하룻밤 여행을 가는 엄마. 정말 실망이에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3개월 동안 계속 만났다는 거예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빠가 병상에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태원 씨가 다시 나타났어요. 영숙 씨 괜찮으세요? 아들이 말했어요. 누구세요? 왜 계속 여기 있는 거예요? 저는 어머님과 친분이 있는 사람입니다. 친분이요? 어떤 친분인데요? 그냥 좋은 관계입니다. 좋은 관계라니. 우리 어머니는 결혼한 사람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왜? 아들이 말했어요. 이것은 명백한 스토킹이에요. 경찰에 신고할게요. 스토킹이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이 시간에 우리 집 앞에 있었던 것도 우연이에요. 그만해요. 제발 그만해요. 엄마는 가만히 계세요. 아들이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112에 신고할게요. 잠깐만요. 오해입니다. 오해가 아니에요. 이건 명백한 스토킹이에요. 결국 경찰이 출동했고 태원 씨는 조사를 받게 됐어요. 저도 경찰서에서 진술을 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외로워서였어요. 하지만 점점 무서워졌어요. 경찰관이 물었어요. 언제부터 무서워지셨나요? 집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연락이 올 때부터. 병원까지 따라오고 법원에서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어요. 태원 씨는 더 이상 제게 접근할 수 없게 됐습니다. 6개월이 지났어요. 미경이에게서 또 다른 묻지마 관광 제안이 왔습니다. 다시는 안 갈 거야. 왜? 무슨 일 있었어?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더라. 내 곁에 있었어. 남편은 끝내 진실을 알지 못했어요.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도 집에 돌아왔을 때도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어요. 아이들이 말하지 않았거든요. 여보 많이 아팠지? 괜찮아. 당신이 있어서.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어요. 평생의 죄책감이 남았습니다. 다시 남편의 곁으로 돌아왔어요. 재활 운동을 돕고 소소한 일상 속에서 조금씩 진짜 행복을 찾아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남편에게 물을 갖다 드릴 때, 저녁에 함께 뉴스를 볼 때, 밤에 나란히 누워 있을 때,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깨달았어요. 아들과 딸은 저를 용서해 줬어요.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요. 엄마,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시는 알아. 정말 미안했어. 어느 날 저녁 남편과 함께 차를 마시며 말했어요. 여보, 고마워요. 뭐가? 그냥 모든 게 다요.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나도 고마워. 32년 동안 그때 깨달았어요. 진짜 행복은 화려하고 자극적인 것이 아니라 나를 믿어주는 사람과 조용히 함께 나이 들어가는 거라는 걸. 묻지마. 관광에서 만난 3개월간의 일탈은 제 인생에 큰 상처를 남겼어요. 하지만 그 상처 덕분에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진짜 행복은 나를 믿어주는 사람과 조용히 함께 나이 들어가는 거라는 걸.